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하이쌤입니다. 민법 파이널 정리 제53강 계약 해제 공부하겠습니다. 해제는 소고표 있고 해지는 소고표 없죠. 그거 빼고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으니까 혹시 시험에 해지가 나오면 해제로 바꿔 읽어도 됩니다. 법조문도 항상 해지 또는 해제라고 같이 나와요. 그래서 두 개는 소고표 빼고 거의 똑같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지를 위주로 공부합니다. 계약 해지는 먼저 일방적 해지가 있죠. 이게 단독행위 형성권이고 합의 해지 해지 계약이 있습니다. 이건 청약과 승낙이 일치한 합의 계약인데 이건 단독행위입니다. 일방적 해지가 약정 해지와 법정 해지가 있는데 약정 해지는 해제 사유를 약속으로 정해둔 것이고 법정 해지는 해제 사유를 법으로 정해뒀습니다. 채무불이행이라고 법으로 정해있죠.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이 있습니다. 지체는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거죠. 안 하기 때문에 채고를 먼저 하고 해지하는 거죠. 근데 불능은 못 하기 때문에 채고가 의미 없죠. 채고 없이 곧바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약정 해지는 자기들이 정한 약정 사유가 발생하면 일방적 해지하는 겁니다. 즉 갑토지를 우리 매수하는데 우리 건물 지을 목적이에요. 근데 기껏 샀는데 건축 허가가 안 나오면 사나 마나죠. 토지 매매할 때 한마디 했습니다. 나중에 건축 허가가 나지 않으면 해지하자고 약정하면서 매매했어요. 근데 정말로 나중에 허가가 안 나오네요. 그럼 갑이 원하지 않더라도 우리 일방적 해지해야겠죠? 이것도 일방적 해제입니다. 다음 합의제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데 이건 법에 없지만 너무나도 당연하게 인정됩니다. 갑부동산을 을가 매매했죠. 근데 일주 후에 갑이 전화했습니다. 우리 그때 한 계약 없앨까? 라고 청약이 있어요. 우리 노 하면 못 없애는데 우리도 오케이 승낙이 있어요. 그럼 법에 없더라도 자기가 했던 계약 합의로 당연히 없앨 수 있죠. 이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남녀가 사귀기로 했죠? 합의로 깨질 수 있잖아요. 이때 합의를 잘해야 돼요. 특약을 잘해야 됩니다. 남친이 여친한테 명품 백을 사줬어요. 명품 백 사줬죠? 오늘 합의 해지합니다. 그럼 백 돌려줘야 돼, 안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합의 특약해야 돼요. 합의 특약. 뭐 특약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뭐든지 합의 약정에 따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자라든가 손해배상 같은 거 있다면 다 특약해야 돼요. 이때 이자 약정 안 했죠. 나중에 이자 탈락 못하고 이때 손해배상 약정 안 했죠. 탈락 못합니다. 이때 남자가 명품백 달라고 합의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안 줘요. 안 줍니다. 여자가 주겠어요? 이러기 뭐든지 여기는 합의 약정에 따릅니다. 여기는 당사자 합의 약정에 따르기 때문에 법정 해제 법 규정이 합의 해제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 뭐든지 합의에 따라요. 근데 우리 판례는 법정 해제에서 딱 하나, 해제 후 제3자 보호 규정 딱 하나만 합의 해제에 적용해 줍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먼저 매매했어요. 자, 1번 먼저 매매했죠? 우리 병한테 팔고 등기했어요. 두 번째, 그럼 병이 소유권 취득했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갑과 을이 이제 세 번째 합의 해지하면서 병 권리 뺏으면 될까요? 병 권리 보유하겠죠? 이때도 해제 전에 나온 제3자 보유하겠죠? 그래서 법정 해제 법 규정 중에서 제3자 보호 규정만 적용해 줍니다. 그래서 합의 해제에 있어서도 548조 해제가 법정 해제의 경우와 같이 이뤄서 제3자 권리 해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뭐든지 명시무시 가능하죠. 매도인이 해제를 주장하면서 수령한 매매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매수인이 찾아갔네요. 둘이 지금 계약을 깨자는 거죠. 이것을 합의 해제로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해제를 공부하는 단계는 크게 두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가 이 세 가지 개념 비교합니다. 우리 첫 번째 세 가지 개념 비교했죠? 그럼 두 번째 단계는 법정 해제만 공부해요. 법에 써있기 때문에 법정 해제만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그냥 해제 나오면 거의 다 법정 해제 말합니다. 약정 해제는 앞에 약정을 써주거든요. 합의 해제도 앞에 합의나 뒤에 계약 써줍니다. 따라서 그냥 해제 나오면 거의 다 법정 해제 말하고 사유가 이행지체와 이행불능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우리 이제 법정 해제를 공부하는데 사유가 이행지체와
이행, 불능 두 가지죠. 근데 지체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해지하려면 원칙적으로는 먼저 최고를 해야 돼요. 최고하고 그래도 이행 안 하면 해지하는 게 원칙인데 이 경우는 최고 이용하지 않아요. 갑부동산을 을과 매매했어요. 매도인이 소유권 넘길 의무가 있고 매수인은 대금 지급할 의무가 있죠. 두 개는 동시관계죠. 근데 갑이 매매해놓고 다짜고자 나 죽어도 이행 못해 배째 그래요. 배째라고 이행 거절을 명백히 표시합니다. 이때도 최고를 해야 될까요? 지금 배째라고 그러죠. 그럼 최고 없이 바로 배째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행 지체지만 일방이 이행 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면 이땐 예외적으로 최고할 필요 없습니다. 다음 이행기 기다릴 필요 없죠. 이행기 기다려도 갑태도 변하지 않습니다. 다음 갑이 소유권 안 넘겨요. 물은 매매대금 제공해야 할까요? 할 필요 없죠. 을은 자기 채무나 반대 채무 이행 제공 없이 한마디로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체에서 이 경우 예외적으로 채고 없이 할 수 있어요. 다음 불능은 못하는 거라 원칙 채고할 필요 없죠. 갑별장을 을과 매매했어요. 근데 갑은 소유권 넘길 의무가 있고 매수인은 대금 지급 의무가 있고 서로 동시행 관계거든요. 근데 별장이 후발적 소실됐습니다. 갑이 고의가 싫어요. 그럼 이행불능이죠. 그럼 별장은 절대 넘길 수 없죠. 그러니까 채고할 필요 없어요. 이행기 기다려도 별장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다음 두 채무가 동시행 관계 있더라도 갑은 절대 소유권 못 넘기죠. 을은 자기 채무 이행 제공 없이 같은 말이 반대 채무 이행 제공 없이 한마디로 즉시 해지할 수 있어서 왼쪽 오른쪽 결과는 똑같아졌네요. 그 다음 이제 해지에는 원상의 보험이 있죠. 자, 누군가가 이행 지체나 이행 불능하면 상대방은 계약 해제, 법정 해제하고 잘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제는 소급하였기 때문에 자기 의무 이행 전에 이행할 필요 없어요. 이행했다면 이제 원상회복 의무가 있어요. 그러나 제3자 권리 해야지 못합니다. 근데 법조문에 제3자 앞에 선이 걷기 때문에 악의 3자도 보호됩니다. 그럼 원상회복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상회복은 금전을 반환할 자는 무조건 이자도 가산합니다. 이에 대응해서 물건을 반환할 자도 무조건 과실 반환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갑부동산을 을과 매매했습니다. 매수인이 중도금만 줬어요. 갑은 아직 잔금을 안 받는데 을을 신뢰하고 등기랑 점유를 다 넘겨줬습니다. 을은 나중에 잔금 줘요 안 줘요? 잔금 주면 공부할 게 없죠? 안 줘서 채무불 내. 그래서 갑이 상당 기간 채고하고 계약을 해지했어요. 근데 두 사람은 이행한 게 있죠? 그 원상회복하는 겁니다. 갑은 중도금 반환해야 돼요. 그때 이자 가산할까요? 안 할까요? 지금 누가 잘못했죠? 을이 잘못해서 갑이 해지했죠. 이자 가산해요? 안 해요?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자는 지연이자 이행 지체가 아닙니다. 지체는 을이 했죠. 갑은 잘못한 거 없어요. 그래서 지연이자가 아니고 부당이득 성질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갑이 중도금 100억 받아서 해봐요. 100억 받고 1년 후에 해지했다고 가정해보세요. 다시 100억 받고 1년 후에 해지했어요. 그 100억 비트코인 샀더니 3배 올라버렸네. 그럼 갑은 얼마나 돈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갑이 잘못해 주는 이자가 아니고 갑은 을돈 100억을 1년간 활용했죠. 그 대가를 주는 겁니다. 잘못해 준 이자가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을은 등기 넘겨야겠죠? 목적물 반환하죠? 이때 무조건 과실도 반환합니다. 사유이익 반환해야 된다. 이렇게 원상회복은 잘잘못 따진 게 아닙니다. 잘못했던 안 했던 둘 다 받은 이익 전부를 반환해요. 잘못했던 안 했던 선의 악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선의 점유자도 과실 반환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에서는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고 반환하지 않거든요. 이게 원상회복 해제는 달라요. 원상회복 해제는 다릅니다. 잘못했던 안 했던 둘 다 이렇게 받은 이익 전부를 반환합니다. 그럼 갑은 억울하죠. 잘못도 안 했는데. 그럼 잘못은 여기 손해배상으로 청구합니다. 그러니까 원상회복은 잘잘못을 청구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했던 안 했던 선의 악이 다 똑같이 받은 이익 전부를 반환하고
잘못은 손해배상으로 총괄합니다. 우리 잘못해서 갑이 손해배상 총괄하면 을은 손해배상 의무까지 생기고 이 전체가 다 동시에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보통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총괄하는데 우리가 계약할 때 보통 계약금 주고 받잖아요. 그럼 손해배상을 어떻게 하는가? 이건 계약금에서 공부하는데, 자, 계약금 주고받을 때 위약금 약정했다면 손해배상으로 계약금을 몰수하고, 만약 위약금 약정을 안 했다면 손해배상으로 계약금 몰수할 수 없다고 나중에 계약금에서 공부할 겁니다. 여기는 계약금까지 공부해야 이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일단 여기 왼쪽 다 했어요. 왼쪽 다 했죠? 그래서 이제 해제의 제3자 보호만 남았습니다. 자, 우리 판례는 해제의 3자로 보호되려면 등기해야 보호합니다. 여보세요? 해삼도 등기해야 된다. 해삼 등기. 다른 3자는 등기 요하지 않아요. 유독 해제의 3자만 등기를 요합니다. 비통착사강, 선의 3자 등기 요하지 않아요. 해제의 3자만 등기를 요합니다. 등기했다면 해제 전에는 아까 제3자 앞에 법조문의 선의가 없기 때문에 악의 3자도 보호돼요. 우리 판례가 해지 후에는 선의 3자까지 보호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갑부동산을 을과 매매하고 우리 중도금만 줬어요. 그럼 아직 갑은 잔금 안 받아서 잔금 받을 채권이 있는데 을을 신뢰하고 을에게 소유권을 넘겨줬죠. 일단 을이 소유권 취득했어요. 그래서 병에게 다시 판 사건이 있었고 또 다른 을은 병에게 금전을 차용했어요. 돈 빌렸습니다. 또 다른 을은 이게 주택이라면 병과 주택임대차에서요. 계약간 2년에 보증금 3억을 받았습니다. 그럼 세 경우 다 을에게 돈이 들어왔죠. 매매대금 들어왔죠. 차용금 들어왔죠. 보증금 3억 들어왔죠. 그럼 을은 돈 받았기 때문에 잔금 줘요, 안 줘요? 주문 공부할 거 없다 그랬죠? 안 줘서 채무불이행이라 갑이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해지하면 소급표가 있기 때문에 1번으로 소급해서 계약이 실효가 됩니다. 그럼 1등기도 처음부터 무효가 돼요. 그럼 이 병들은 처음부터 소유자 아닌 자와 이의관계 맺었어요. 그래도 해지되기 전에 이의관계 맺었기 때문에 이들은 해제의 3자로 보호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결론. 이 병들은 이 상태로 해제의 3자로 보호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 등기 안 했잖아요? 보호 안 됩니다. 등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5번이 없네요. 5번 없죠? 이 병이 보호되려면 매매했기 때문에 해제 전에 소유권 등기를 했어야 돼요. 아니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라도 했어야 보호됩니다. 이 병은 채권자고 을이 채무자죠. 그럼 채무자 부동산에 저당권 등기했거나 채무자 부동산을 압류, 가압류 등기했어야 돼요. 이 병은 임차권 등기하거나 등기 대신 주임법상 대항 요건을 갖춰야 보호됩니다. 얘들은 다 해제되지 않았더라도 다 보호됩니다. 그럼 왜 해제의 3자만 유독 등기를 요할까요? 만약 등기 안 해도 보호된다고 가정해보면 6월 15일 날 해지해서요. 그럼 잘 보세요. 해지는 계약인 나가리가 됐죠. 해제든 합의 해제든 계약인 나가리 되면 이거 말소 등기 없이 소유권 갑에게 붙게 되죠. 외웠잖아요. 기피혼나 말소 등기 없이. 그래서 해지하면 또는 무효 취소가 되면 을 등기 말소 등기 없이도 갑에게 소유권 붙게 됐어요. 그럼 해지하면 갑이 소유자죠. 근데 을 앞으로 아직 등기가 남아있어도 갑이 소유자입니다. 을 일단 해지당이 기분 나빠요. 그래서 친구랑 짜고 그 다음날 6월 16일날 가짜로 매매했어요. 내 매매계약서에 매매일자를 6월 1일로 적습니다. 사실 6월 16일날 가짜로 했는데 매매계약서에 6월 1일로 적어요. 그럼 계약서상 A는 해제되기 이전에 이해관계에 맺은 것처럼 보이죠. 그럼 이 A가 보호되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럼 이런 A를 보호하지 않으려면 해제되기 전에 이렇게 빼이더박 동우달 객관적 증거를 갖춰야겠죠.
이 대항 요건은 해지 전에 전이 신고했잖아요. 얘들은 분명히 6월 15일 이전에 빼박, 빼도 박도 못할 객관적 증거를 갖춘 겁니다. 그래야 이런 A가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해지의 3자는 등기를 요한다. 이번엔 다시 이제 해지하면 말소 등기 없이 소유권이 갑에게 붙게 됐죠? 근데 우리에게 등기가 남아있으니까 이제 우리 진짜로 처음 보는 표현과 이제 진짜로 매매했어요. 등기 넘기면 해지 후에 나타난 제3자는 선의까지 보여줍니다. 선의만 보호한다. 해제 전에는 악의도 보여줘요. 다 등기했을 때. 해산 등기 기억하세요. 자, 그럼 여기 채권을 압류가압류하면 채권은 등기할 수 없죠? 그러니까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산 등기에 오시고 채권 X, 채권 보이면 무조건 X, 등기 못하죠? 보호 안 됩니다. 자, 근데 똑같이 압류가압류되는 부동산을 압류가압류했죠. 그럼 등기했기 때문에 보호되는데 얘는 채권을 압류가압류하면 등기 못하기 때문에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압류, 가압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했는가, 목적어가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합의해지는 약정은 이자 X, 손해배상 X.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고 합의해지도 제3자 권리하지 못합니다. 매도인이 대금을 공탁하고 매수인이 수령하면 합의해지를 봅니다. 당사자가 여러 명 수인이네요. 그럼 불가분성, 전원으로부터 해지하고 전원에 대하여 해지해야 됩니다. 1인에게 하면 효력 없습니다. 다음 1인에게 해지권 소멸하면 다른 당사자 소멸합니다. 다음 이행 지체는 원래 최고해야 되는데 어느 일방이 죽어도 이행 못해 배째 그러면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있죠. 다음 이행 불능은 원래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있죠. 두 경우 결론 똑같다. 최고 없이 이행이 기다릴 필요 없이 자기 채무 이행 제공 없이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해삼 등기 보호되는 자가 등기해야 돼요. 또는 대항 조건 갖춰야 돼요. 뭘 가압류했죠? 목적물 화살표 부동산 가압류 등기했죠. 네, 채권 보완됩니다. 그럼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조항권은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 못했기 때문에 소유권을 청구하는 이게 채권적 조항권 채권이죠. 그럼 보완돼요. 보완된다. 대장이요, 등기요? 대장 보완돼요. 등기해야 됩니다. 대장은 공시가 불완전해서 보완됩니다. 해지 후는 선의만 보여준다. 합의 해지나 해제 나가리가 되면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말소 등기 없이 매도인 갑에게 복귀한다고 나가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합의 해지할 때 잘 보세요. 지금 이행한 거 있나요? 서로 이행한 거 있어요? 없죠. 했다면 어렵잖아요. 그럼 이행한 게 없기 때문에 원상회복할 게 없죠? 그러니까 원상회복 약정이 유효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일부 이행했네요. 이때 합의 해지할 때는 이행한 걸 어떻게 할까? 이제는 원상회복 약정해야겠죠. 근데 아무 말 없으면 원상회복 약정이 유효하지 않습니다. 다음 일방에 써보세요. 갑이 계약 위반했죠? 상대방 씁니다. 그래서 을이 해지해놓고 을을 자기가 해지해놓고 갑에게 이행 청구하네요. 우리 약간 정신 나갔죠? 아니 자기가 해지하고 갑에게 이행 청구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씁니다. 갑도 야 네가 해지했잖아 라고 이행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음 과실상계는 교통사고 과실 6대4, 7대3 나누죠. 왜 나누죠? 손해배상하려고. 과실상계는 손해배상할 때 종돼요. 아까 원상회복은 손해배상이 아니라 그랬죠. 원상회복 따로 있고 손해배상 따로 있어서요. 그래서 원상회복은 손해배상이 아니기 때문에 과실상계 적용되지 않고 민법 총칙에서 표현대리도 손해배상이 아니기 때문에 과실상계 적용되지 않는다고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과실상계는 손해배상할 때 적용돼요. 원상회복 X, 표현대리 X 기억하세요. 네,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해지는 없다고 생각하세요. 해지로 바꾸라 했죠? 그럼 합의해제 틀린 겁니까? 그럼 합의해제 나오면 항상 이자 손해배상 빨리 찾아요. 그게 답이에요. 이자 X, 손해배상 X. 그 단어는 항상 끝부분에 있어요. 이 손해배상 나왔죠? 없다 맞았죠? 이자 나왔죠?
가산한다 틀렸죠.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합의 해지나 해지 나오면 이자나 손해배상을 먼저 찾으세요. 1번 계약 합의 해지할 때 지금 이행한 거 없죠? 그러니까 원상회복에 대해서 약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이번 합의 해지되면 다른 사정 없는 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어요. 한번 합의 해지나 해지에 똑같죠? 반환을 금전에 특약이 없다면 이자 가산하잖아요. 합의 해제의 경우에도 법정 해제와 마찬가지로 제3자 보호되죠? 제3자 권리 해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 일부 이행 됐죠? 묵시적 합의 해제가 인정되기 위해서 이행했기 때문에 이제는 원상회복관에서 의사일치해야 되죠? 3번 해지는 해제로 바꾸라 했죠? 틀린 겁니다. 2번 채무자가 불이행 의사를 명백히 표시해요. 죽어도 이행 못해 배째 그러면 이행기 도래 전에도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3번 이행 불능으로 계약 해지하면 채권자가 그냥 상대방은 동시행관계에 있는 자신급부 이행할 필요 없죠? 바로 해지할 수 있다. 5번 계약 당사 일방 상방이 여러 명의 수인이면 해지나 해지는 그 전원으로부터 전원에게 해야 되죠. 1인에게 하면 효력가 없습니다. 불가분성을 나타냈죠. 4번 과실상계는 원상회복음으로 이미 지급한 급법 반환 구할 때 적용되지 않아요. 원상회복 X, 표현대리 X. 과실상계는 손해배상할 때만 적용됩니다. 항상 객관식은 지문이 길면 끝부분 뭐라 했죠? 그리고 5번 문제도 길죠. 그럼 문제도 끝부분. 그럼 그때 해제 제3자 나왔죠. 해당하지 않는 자. 그 이제 문제 읽을 필요 없잖아요. 해제 제3자 해당하지 않는 자. 그럼 제3자는 등기해야 되죠. 채권 보이면 정답입니다. 자, 여기 채권 보여요? 채권 보이면 정답이에요. 채권 보입니까? 제 눈에 보여? 여기죠. 소유권 등기 청구는 이게 채청이죠.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 못했으니까 소유권을 청구하는 이게 채권이죠. 그럼 채권 압류 등기 못하죠? 이게 정답입니다. 자, 2번은 무엇을 가압류했죠? 주택, 부동산을 가압류가 등기했단 말이고 3번은 저당권 취득 등기했죠? 4번 가등기했죠? 5번 대항조건 가졌죠? 다 등기했죠? 답은 1번입니다. 해삼 등기 외우시고 채권 X, 채권 A가 매수인의 등기 조건입니다. 네, 민법 파일런 정리는 PDF 파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론표, 문제편 다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주소로 PDF 파일 보내드립니다. 구입하실 분은 다음 사항을 참고해주세요.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